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2주의 안산 오랜만에 다시 제대로 녹음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그 사회의 변화 때문에 다들 마음들이 불안하시고 편안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광화문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밤샘을 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역 안산에서 2주의 안산으로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오늘 문을 엽니다. 함께 들어주시고요. 새로운 분들 누구인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먼저 첫 곡 듣고 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봬요. 지옥도 명성도 내게는 모두 하나. 내가 해달픈 건 오직 그대뿐이라오. 꽃핀 잔가지 사이에 꽃들린 미풍을 선율 위에 베껴서 내게 보내주리. 우리는 진흙 속에 피어나는 존재. 나약하지만 비겁하지는 않으리. 이울어가는 달에 입맞춤을 하고 밤을 지새 누구를 기다리는 듯이 내일에 대한 너의 예감들을 믿으려 지금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니까. 사나운 불안과 갇힌 마음에 살아도 봄이 오고 또 오고 반드시 오듯이 조금 우울하지만 죽고 싶지는 않다고. 우리들의 봄은 늘 그렇게 여러 겹에서 봄은 마치 향기로운 폭력처럼 내게 와. 그렇게 울고도 또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니까. 감미로운 가락을 내게 부어줘.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드니까 네, 심규선의 페리윙클 블루. 네,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오신 분이 추천해 주신 곡인데 이 봄에 왠지 너무 잘 어울리는 곡 같기도 하고 뜻밖의 봄이 폭력적이라니 이 가사가 독특하기도 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좀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혼자만 반갑습니다. 하나요? 다른 분들은 안 하시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 분 다 저희가 단원 FM이 매 학기마다 한양대 분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죠. 어떻게 보면 한양인 라디오를 채워주시는 분들인데요. 오늘 새로운 인물 세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름과 자기 전공 정도 소개할까요? 네네네. 네, 서로 하겠다고 손가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교통물리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20학번 임재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 네, 다음은 누가 하실까요? 네, 다음은 접니다. 네.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실용음악학과 피아노 전공인 네. 남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 21학번 박소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막 실용음악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앞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지가 가장 좀 기대되는 분들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남자 한 분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살면서 사실은 네, 제가 공대다 보니까 네, 네, 공대가 더 많잖아요. 네. 실용음악과보다는. 네. 근데 살면서 처음으로 좀 이렇게 많은 분들, 실용음악과 학생들이랑 많은 분들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네네. 조금은 기대가 되고 네. 또 저랑은 또 다른 분야로 네.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또 네네. 색다를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또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우연한 기회에 자원봉사를 신청했는데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됐다는 게 이게 또 살면서 또 인연이라면 인연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학을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 대학이 어떤지 감이 1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저희 딸도 이제 30이라 졸업한 지 꽤 돼서 코로나 때 졸업을 하는 바람에 1년 휴학하고 코로나 때 졸업하느라고 졸업식이란 걸 못 해본 또 사람이죠. 네, 신입생보다는 덜 불행했겠지만 신입생들은 왜 그 당시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도 못하고 MT도 못 가고 맞아요. 학교에서 과 학생들을 만날 수도 없는 좀 불행한 세대이기도 한데 그런 시절을 다 겪고 그런 시절 겪으셨나요? 저희가 그때 딱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마치 그냥 금방 먼 일인 것처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사진만 펼쳐보면 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그때 대학에 왔을 때 기분은 어떠셨나? 한번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20살 때 재수를 했었어요. 네. 원래대로라면 19학번이었었는데 네네네. 재수를 해서 20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딱 부푼 기대를 안고 3월달에 딱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코로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개강이 서서히 밀리더니 네. 기숙사 들어가려면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아. 갑자기 환불해주고 그랬어가지고 항상 좀 집에서만 우울하게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은 어디세요? 저는 일산이 뭔가 일산인데도 기숙사 이제 들어오시려고 했구나. 네, 맞습니다. 그럼 지방학생들은 진짜 충격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럼 거의 오프라인 수업은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네, 온라인 100%로 했습니다. 아, 몇 학년까지 그렇게 했어요? 저는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1학년 때까지만 아이고. 했습니다. 네. 군대 가서도 안타깝게도 휴가도 잘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제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모아놨던 그 날들이 있잖아요. 휴가를 한 번에 쓰겠다고 한 달을 모아놓으셨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빨리 제대하라고. 그래서 그 제대 날짜보다 먼저 그 나오고 군으로 복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제대는 그 주잖아요. 증 같은 거 그거 받는 거는 한 달 뒤에 받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게 자기야 이제 어차피 말년이어서 끝나고 나오는 건데 그 남아있는 예, 불쌍한 신참들을 보면서 저 휴가도 못 가고 갇혀 지내는 거의 감옥 생활이나 다름없다 이러면서 많이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또 근데 코로나인데 군대를 갈 생각했더니 그것도 놀랍네요. 놀라운 건 아니야. 원래 예. 보통 1학년 마치고 가니까. 그러니까요. 왜 다들 그렇게 1학년 마치고 다들 가는지 그럴 필요는 없었지 않나? 그래도 괜찮았어요. 군대 안에서 이렇게 막 갇혀 있는 기분 들고 그러진 않았어요. 조금은 들기는 했는데 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를 안 가는 여학생들은 5% 수업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실용음악과는 정말 어이없네요. 피아노도 실기로 해야 되고 맞습니다. 노래도 불러야 되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21학번이다 보니까 네. 코로나가 처음 이제 생긴 게 20년도.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입학하고 나서 저희는 과 특성상 온라인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네. 합주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하긴 했었어요. 전공 수업들을. 근데 학교에 저희 학과 학생들밖에 없더라고요. 맞아. 밥 먹으러 가도 이제 다 저희 과 학생들 아니면 정말 예체능 대학 체대생 그런 분들. 그래서 이게 대학을 우리만 누리나? 약간 이랬었는데 다행히 이제 해가 지날 때마다 수업들도 교양도 좀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듣게 네네. 되고 하면서 축제도 다시 처음으로 하게 되고 네. 좋더라고요. 네. 그래요. 축제는 정말 우리 대학 생활의 가장 하이라이트 때 코로나 때문에 축제 못 하신 분들 맞습니다. 예, 1, 2학년들은 너무 억울하겠어요. 네. 그다음에 보컬을 해야만 했던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도 원래 온라인으로 하면 좀 네. 힘든 거라 네. 그때 한창 영상 통화로 네. 수업을 했었어요. 줌 말고요. 줌으로도 하기도 했고 영상 통화로. 전공실기는 보통 카톡 영상 통화로 그럼 거기서 막 노래하라고 그래요? 연습실 하나 잡아가지고 부르고 피드백 받고 근데 또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네, 네. 교수님이 느리잖아요, 네, 조금씩.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불러주시면 또 안 맞아서 이게 또 웃기고 그러네요. 실기라는 게, 네. 뭐 수업이야 사실 이론 수업하는 거야. 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참 실기하는 분들이 고통이었겠네. 근데 맞아요. 이게 호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육하는 분들한테는 마스크를 쓰고 뛴다는 거는 진짜 호흡곤란 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보컬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그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다 겪었네요. 어떤 면에서는 참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날들이기도 했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참 힘든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너무 즐겁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또 그것이 지나고 보니 또 나름의 에피소드들이 다 있다. 뭐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뭐 실용음악이야 피아노 잘 치면 가고 노래 잘하면 가는데 아까 뭐랬죠? 물류공학과입니다. 예, 물류공학과 이름도 쉽지 않은 전 전공으로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 거는 같아요. 교통 물류라는 게 뭐 경제 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기업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공학이라고 하면 왜 공학을 붙였을까 하면서 저희가 막 국장님하고 가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쿠팡 물류 때문에 그런가? 막 이러면서 이게 뭐 이게 시간을 계산하고 막 물건이 어디 가야 되고 막 그래서 막 너무 궁금했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잘 모르는 거죠? 전공이요. 네. 얕지만 네. 알고 있는 선에서 네네네. 원래는 교통공학과로 시작을 했다가 아 예. 교통물류로 바뀌면서 네네. 물류라는 수업이 조금 추가가 됐어요. 네네. 하지만 이제 4년 동안 물류 관련된 수업은 이렇게 몇 개 없어가지고 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통공학을 네. 대한 지식을 더 많이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공학은 그럼 뭘까요? 교통공학은 너무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다뤄서 네. 한 가지만 탁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 그냥 대표적으로 예시적으로는 네. 뭐 신호 주기를 계산한다던가 아. 그거 신호 가끔 바뀌거든요, 여기. 네, 맞아요. 공단 지나갈 때 막 썩날 때가 있어요. 시간 정하고 분명히 파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빨강이 되고 에잇! 이렇게 욕이 나올 때가 있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카메라로 계속 이 체크하는 게 있어요, 오. 교통을. 근데 그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아, 여기 좀 원활하지 못하네. 그럼 신호를 바꿔주는 걸로 이제 그 채증을 또 해결해주는 건데 어떤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 갑자기 파랑파랑으로 쭉쭉 달리다가 어느 날 빨강에 저지될 때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어서 아, 그런 것도 신호체계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뭐 도로가 있다면 신호를 지켜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또 공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저는 그냥 보고서 밀리네 풀어줄까 이래 너무 빨리 달리네 그래서 이렇게 막 버튼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 다 계산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교통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진 게 예전에는 뭐 50이면 모두가 다 50, 60은 60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학교 앞이냐, 주거 밀집 지역이냐, 뭐 좁은 골목이냐에 따라 이게 다 다른 것도 그러한 계산법에 의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졸업하면 전도가 유명하신가요? 전도가 그렇게 썩 유명하지 않은데 근데 학과 자체가 좀 많이 작아요. 아, 예. 소속과이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아, 희소가치는 있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판이 크진 않는데 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지가 않아서 그냥 그래요. 네. 좋네요. 실용음악과 경쟁이 너무 치열할 것 같아요. 저희는 네. 또 전도 유망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네. 근데 어쨌든 실기가 되게 중요한 거라 이제 보컬 하시는 분이야 목소리의 컨디션이 중요한데 또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엔 손의 통증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입시할 때 네. 병이 있었어요. 건초염이라고. 아, 예. 근데 이게 양손에 다 생긴 거예요. 제가 어. 불행하게도 이게 건초염이라는 게 이렇게 이 근육 인대 쪽에 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다 보면 피아노 말고도 일상생활이 사실 잘 안 됩니다. 뭐 젓가락을 짚거나 타자를 치거나 하는 핸드폰 타자를 치거나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많이 느꼈죠. 아 내가 너무 잘못된 자세로 너무 열심히 쳤나 했었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입시 끝나고 좀 재활 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예. 다행히 나아졌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입시 볼 때 참 되게 힘들었겠어요. 연습을 못 하니까요. 할 수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왜 그런 생각 드냐. 저도 이제 왜 대학을 높이 이렇게 치고 싶은데 컨디션 안 나와서 성적 안 나와서 낮은 데 칠 때 나의 실력은 이것이 아닌데 나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면 한 1학년이 조금 불행하더라고요. 나 왜 이렇게 낮춰왔어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좀 억울함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되게 사실 불안했었거든요. 이게 진짜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이제 연습하던 그런 거니까. 네. 이제 근데 저는 여기 한양대만 딱 붙었는데 네. 이게 진짜 기적 같더라고요. 저는 붙었을 때. 왜냐면 너무 오래 아팠으니까. 이제 정시하고 재수까지 가면 제 손이 못 버틸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됐다니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감사하게 다녔었어요. 네.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났네요. 그러게요. 네. 보컬은 어떻습니까? 걸은 예. 목 상태가 좀 많이 중요해가지고. 네. 저는 실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가래가 엄청 끼는 거예요. 아. 전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되게 가래가 많이 끼는 편이어서 아. 실기 보기 전에 밥도 못 먹고 아이고. 그래서 그냥 소세지 하나만 네. 먹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힘이 있어야 또 배에 힘을 맞아요. 주고 노래를 할 텐데. 네. 너무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막 땀이 막 버적 나면서 막 네. 쓰러질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참 애쓰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게 대학에 와서 전도도 유망하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4년씩이나 하고 있네요. 근데 요즘 이제 뭐 공부하시는 분이야 잘 모르겠지만 이 실용음악 쪽은 거의 치열하잖아요. 맞습니다. 가수로 성공하던가 연주자로 성공해야 이게 삶이 빛나는 건데 맞아요. 그러지 않을 때 좌절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요즘 오디션 프로 이제 예전에는 뭐 슈퍼 뭐였죠? 슈퍼스타 K. 네, 슈퍼스타 K가 없어지고 요즘 뭐 언더커버 뭐 한 어. 유튜브에서 부르는 사람들 뭐 그래서 전공자도 아닌데 짜증나게 노래 잘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공하지 않아도 이 타고나는 음색으로 인기를 얻을 때 막 이렇게 좀 자괴감 들지 않을까. 막 보컬로서는 어떠세요? 이 치열한 오디션계를 계속 이렇게 오디션을 치르면서 다니나요? 저희요? 네. 보컬. 가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음, 그런 공포감이 있어서 무대에서 쓰는 네. 게. 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해야지 유명해지고 하는데 근데 꼭 보니까 기획사가 뭐 작심하고 키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 시대가 미디어가 달라져서 그런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꾸준히 불러서 또 인지도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닥 돈을 많이 버는 가수들은 아니어서 뭐 시아라든지 뭐 너무 좋아해서 자주 틀거든요. 엄청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먹고 살 수는 있나? 왜 이렇게 맨날 한평 걱정, 남의 걱정. 저도 잘 못 먹고 사는데 남의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기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언제쯤이면 너도 TV에 나오니 뭐 이런 말들 안 하시나요? 부담을 안 주시려고 많이 그러세요? 그런 건지 말씀은 따로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냥 취업 얘기만 하고 네. 취업하라고요? 보컬인데? 어디로 취업을 해요, 보컬들이? 그리고 다른 시험 봐가지고 공부. 취업하는 게 어떻냐. 공무원이 되는 건 네. 낫지 않냐? 너무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부모님들은 이제 딸이 그래도 뭐라도 먹고 살기를, 생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시는 건데, 세상이 참 그게 쉽지가 않네요. 연주자로서 피아노 연주자는 더더군다나 더 힘들잖아요. 가수들이야 그래도 뭐 노래 하나 뜨면 막 하지만 피아노는 천재 피아노가 왜 그렇게 많아요, 한국에. 근데 저는 사실 피아노 전공인데 저도 노래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약간 싱어송라이터를 해서 더 네. 좁은 길이 됐네요. 부럽긴 하네요. 왜냐면 작곡도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부를 수도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게 성공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예, 좋은 노래로 또 위안을 주시는 분들로 지속적으로 길게 굵지는 않더라도 길게 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좋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피아노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거죠. 최유리의 밤바다 맞나요? 사실 제가 아니라 박소은 씨가 죄송합니다. 제가 왜 거꾸로 알고 있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컬 전공이신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 최유리 밤바다 왜 추천하셨는지 잠깐 설명 들을까요? 처음에 네. 무반주로 나와요, 노래가. 아, 그래요? 거리. 예. 쉽지 않은데, 그죠? 근데 진짜
제목과 같이 네. 바다에 있는 기분이 들어서 아.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러면 듣고 와서 우리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고요한 밤 바다를 좋아했지. 소란한 맘을 감춰줬으니 낮게 부서지는 잔잔한 노래에 가끔 한숨을 이기도 했지. 내게 불어온 바람은 퍽 차가웠지. 이미 많은 걸 놓쳐버렸지. 지친 나무 틈에 몸을 숨기기엔 너무 커버린 내가 미웠지. 문득 돌아보면 그날의 내 마음이 내겐 얼마나 그 위로였는지. 가끔은 넘어질 거야. 오늘은 괜찮을 거야. 흐트러진 마음은 쏟아내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난 말없이 그냥 울어도 돼. 흐린 맘이 남지 않게 내가 너의 바다가 돼줄게. 그날의 내 마음에 너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가끔은 넘어질 거야. 오늘은 괜찮을 거야. 흐트러진 마음을 쏟아내도 괜찮아. 난 말없이 그냥 울어도 돼. 흐린 맘이 남지 않게 내가 너의 바다가 돼줄게. 조금 늦어져도 괜찮아. 쉬어가도 좋아. 내가 너를 사랑할게. 다시 아침이 조금은 괜찮을 거야. 하루만큼 우리가 어른이 됐으니까. 내가 옆에 있을게. 난 말없이 내게 기대도 돼. 지친 맘이 닿는 곳에 내가 너의 그 밤이 돼줄게. 고마웠어 내 어린 밤들아. 네, 최유리의 밤바다. 가사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참 우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를 듣고 나면 우리가 앞에 했던 얘기랑 약간 이렇게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이 최유리의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은 게
지금 너 그렇게 해도 괜찮다. 뭐 늦으면 어떠냐. 막 이런 위로의 말이어서 네, 아주 예, 굉장히 잘 지은. 그 다음에 마지막 곡이 이제 있는데 지금 나눌 얘기도 그렇게 찰떡궁합일지 궁금해지네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한양대랑 단원 FM이 MOU를 맺고 사회봉사 점수로 학점을 딸 수 있는 또 계기가 돼서 저희가 이제 매 학기마다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참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구나 싶을 정도로 전공의 다양성만큼이나 예, 개개인의 개성도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각자 그 개성들이 있으신데, 그런데 참 우연하게 이게 라디오가 참 접근하기 쉽지 않은 매체예요. 그죠? 뭐 네. 가수나 돼야 어디 배철수가 불러줄까나 뭐 김어준이 불러줄까나. 사실 그 기존의 방송들은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역에 정말 문턱 없는 라디오, 예, 공동체 라디오를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꼭 유명 인사여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올려놨을 때 한양대 학생들이 보고 과연 우리를 픽할 것인가가 항상 궁금해요. 그래서 올해는 이번 학기에는 몇 명이 올까? 맨날 그 국장님하고 항상 고민하면서 3명 올까? 4명 올까? 막 이랬는데 이번에도 꽤 많은 숫자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걸 선택할 때 제가 저번에 오리엔테이션 때 물어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라디오 청취자들은 처음 듣는 얘기니까 이 왜 선택하게 됐을까? 이 옛날 구시대적인 아날로그적인 이 매체잖아요, 라디오가. 그런데도 손가락이 간 이유? 클릭이 간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번 반대로 물어볼까요? 우리 보컬 전공이신 분부터. 네. 네. 왜 눌렀어요? 선택한 이유는 네. 사실 네. 맨 위에 떠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저희가 메뉴예요? 네. 네. 놀랍네요. 네, 와서 설명 듣고 하니까 네. 되게 잘 선택한 것 같다 예.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맨 위에 있어서 그냥 빨리. 그랬군요. 네. 그러면 우리 피아노 전공이신. 저는 지난번 OT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네. 라디오를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특히 말해도 되나요? 그 네, 방송사 그럼요. MBC FMV를 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DJ들이 바뀌는 몇 년에 이제 한 번씩 바뀌잖아요. 네. 그것도 다 듣고 그랬었는데 이제 잊고 있다가 이번에 사회봉사 신청하는 그 리스트에 라디오 만들기가 있길래 네. 저는 나중에 꼭 유명한 음악가가 돼서 라디오를 해보고 싶었는데 네. 미리 해볼 수 있다니 하고 바로 네. 신청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유명하지 않아도 자기 프로그램은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유튜브도 있지만 팟캐스트도 할 수 있고 그쵸. 오히려 해외에서는 팟캐스트가 되게 대세인 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슐러 르긴이라고 하는 저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저자가 쓴 책의 맨 앞에 그 저자와 대담을 나눈 편집자가 쓴 글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지역 공동체 라디오에서 살다시피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 프로그램을 하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거기다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이렇게 마크 표시하면서 와 지역의 라디오에서 그래서 나도 그럼 안산 이 지역에서 한번 어디 뼈를 묻어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힘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제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듣는 팟캐스트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지금은 미디어가 좀 달라진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MBC 뭐 KBS 아니어도 지역 공동체 라디오 안에서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잘 만드셔서 마음이 있으시면 계속 언제든지 뭐 학점과 상관없이 오실 수 있거든요. 자기만의 네. 프로그램을 막 난 계속 하고 싶다. 단원 FM에 남고 싶다. 그러면 저희는 얼마든지 환영이니까 꼭 그 학점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는 이제 3가지를 해드려요. 어플에 올려드리고 또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유튜브는 계속 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주파수로 나가는 건 송출이 스트리밍이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이제 없어지니까 주로 유튜브에 남고 하는데 그 팟캐스트를 이렇게 운영하고 싶으면 또 자기의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이제 음악은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참
직접 부르시면은 뭐 저작권이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저희 직접 부르는 선생님도 계시니까요. 예. 그래서 라이브로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저희가 콘솔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어서 음질이 보장이 안 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양대에서 오신 분들이 라디오를 좀 지속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큰데 다들 봉삭점 채우고 나면 사라지시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 이제 그 교통공학이랑은 상관도 없는 라디오를 선택하신 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맨 위에서 네. 신청하긴 했는데 네. 다른 것들보다 조금 네. 라디오라는 게 좀 생소하기도 했고 네. 또 살면서 안 해본 것들이었어가지고 네네. 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라디오에 되게 딱 적절한 목소리 아니에요? 그 맞아요. 예, 라디오 DJ한테 자주 듣는. 그래서 잘자요 한번 해주세요. 네. 마지막에 네. 아, 그래요. 라디오 진짜 살면서, 그래도 보기는 이래도요, 저희가요, 똑같아요. KBS, MBC랑 주파수 88.7MHz도 받아서 뭐 다는 안 들려도 또 주파수라는 게 존재하는 방송국이고 운영도 거기에 맞게 이제 해야 돼서 사실 작지만 되게 어려운 매체이긴 해요. 근데 라디오 자체는 그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시각에 시달리는 세대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막 릴스 보다 보면 맞아요. 1시간, 2시간이 저도 그냥 집에서 자기 전에 잠깐 봐야지 하고 고양이 보다가 아기까지 넘어갔다가 이제 그러다 보면 1시간 반이 그냥 후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양이하고 아기 두 개를 열심히 보니까 또 알고리즘이 열심히 그걸 또 추천해서 보다 보면 세상에 예쁜 아기는 왜 이렇게 많고 고양이가 사실 이렇단 말인가 이러면서 이제 남의 고양이를 보는데 그 친구들이 저번에 한양대 미디어 콘텐츠관가 뭐 그곳에서 온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시각에 시달리니까 보지 않고 귀로만 듣고 싶을 때가 많다. 네. 그래서 라디오가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굳이 뭘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서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눈에 막 내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책 보고 막 이러다가 잘 때는 그 저희 선생님들 음악 프로 하시는 선생님들 거 모니터링도 할 겸 틀어놓고 자거든요. 물론 한 5-6곡도 못 듣고 잠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음악은 우리에게 좀 평안함을 주는 게 있고 또 라디오 사람의 목소리가 은근 또 이렇게 위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뭐 이렇게 화려한 걸 많이 보기도 하고 뭐 OTT 때문에 정신없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도파민 분출하는 수많은 것들을 보긴 하지만 음악 자체가 주는 힘은 또 있는 것 같고 사람의 목소리가 주는 차분함이 또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너무 기대되는데 그래도 혹시 지금 이 시간 그래도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정말 이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내 프로그램이 이러면서 생각하셨던 프로그램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사실 저희가 한 팀을 이루기로 해서 이제 끝나고 이제 짤막하게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대학생이고 저희가 이제 다 4학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대학생이. 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프로그램 자체를 네. 이 대학 생활에서의 그런 특이점 같은 네. 것도 해보고 아니면 좀 다양한 이벤트 같은 것도 좀 해보고 그것은 비밀입니다. 네. 살짝 소문은 들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그래서 서로 논의하면서 동의가 되셨나요? 일찍 가신 걸로 아는데.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대세를 따르기로 하신 거죠? 동의했습니다. 함께 의견 냈잖아요. 네. 그러면 총 몇 분이 하세요? 이렇게 3분 하세요? 아니면은 여기에 저희 실용음악과 보컬이신 분 또 한 분 더 계셔서 오늘 다리 다쳐서 못 오신 분인가요? 아니요 다른 교양 때문에 못 오신 분. 네네. 네, 녹음 뭐 자유롭게 시간 정해서 하시면 되니까. 네. 예, 그럼 4분이 네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같이 늘 하는 교육 중에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또 대본을 짜고 기획하는 그런 공부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콘솔 만지는 교육을 저처럼 이제 음악 띄워놓고 뭐 이렇게 버튼 누르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음악 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콘솔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아주 쉽게 다들 하루 만에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잘하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졸업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졸업을 유예하기도 하잖아요. 뭐 휴학들 하면서 유예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뭐 취업 시험을 볼 일이 없으시니까 그죠? 그냥 뭐 순리대로 졸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공학 전공자는 취업 시험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시험은 아니고 이제 네. 자격증을 따야 되는 아, 시험이 자격증을 몇 개나 따요? 많으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많다는 거 어떤 자격증을 따죠? 좀 저는 공대생들은 네. 무조건 각자 전공에 배당된 기사 시험이 있어요. 아. 그래서 기사 시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요즘엔 너무 또 취업 시장이 좁다 보니까 네네. 한 가지 기사로는 취업이 잘 안 돼서 네. 막 두 개, 세 개 이렇게 아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공에 답게 취업을 하시고 싶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과에서 왜 선망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국가기관인가요? 네, 국가기관. 뭐 교통행정과 뭐 이런 데인가요? 어떻게 되나? 도로공사입니다. 도로공사. 다들 그냥 너무 신기해서. 신기하네요. 도로공사 생각도 못했어요. 취업의 어떤 대상으로 도로공사 안에 그 수많은 이제 엔지니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되시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와. 그거 말고는 없나요? 취업할 때가? 아니요, 그 국가기관 말고도 사기업 쪽으로도 방향이 있긴 합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로도 많이들 취업을 하고 있어요. 아, 뭐 이렇게 그 뭐라죠? 하청이랄까 국가에서 주는 사업을 받아서 네. 하는 곳들이 용역업체. 그쵸, 용역업체. 그러네요. 그래서 막 자격증 공부하는 게 너무 막 힘이 드나요? 사실 전공 수업 들은 거 바탕으로 네.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다기보다 외울 게 많아서 네.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요. 예전에 전 옛날 사람이잖아요. 어르신들의 말씀 중에 하나가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산다. 자격증이라도 따놔라. 근데 전 자격증이 운전면허증밖에 없거든요. 저는 약간 자격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열심히 딸 때 그거 왜 따냐. 막 이런 좀 약간 그런 주의인데 사실 사회복지사가 요즘은 인문계 쪽에선 최대 자격증이잖아요. 뭐 요양보호사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자격증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이제 대세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더라면 교수도 쉽게 됐었을 텐데 그런 걸 거부하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맨날 NGO 바닥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두 분의 뭐 졸업에 대한 고민은 뭘까요? 졸업 연주회 하시죠? 합니다. 예. 돈 많이 드는 활동이죠. 말이 없어졌어요. 저희 네. 둘 다. 아,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 보면 일단 집이 부자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두 분의 부모님의 허리가 엄청 많이 휘어졌을 텐데 어떠세요? 전공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학비가 드는 또 전공들이잖아요. 학비 자체는 네. 좀 비싸죠. 그쵸.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죠. 말이 없으시네요. 이걸 투자를 한 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은 아마 포기하셨어요. 저희 딸은 모델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모델 전공이에요. 한림예고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동덕여대를 나왔는데 지금도 투자하고 있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모델은 특히나 외모도 많이 가꿔야 돼서 저희는 그쵸. 성형은 반대지만 이제 피부 관리라든지 뭐 이렇게 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또 저희가 이렇게 환영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뭐 이게 뭐
엄청 슈퍼스타가 돼서 저에게 막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돈을 막 이렇게 던져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만이라도 독립하는 건 어떨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용음악 보컬을 했다고 하니까 저 예전에 성악하던 친구가 교수한테 레슨비 내는 얘기를 하는데 야, 나는 못하겠구나. 클래식이 좀 더 그게 교수님들한테 받으려면 비싸요. 그죠. 한양대 실용음악 보컬은 교수님이 누굴까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가 저번에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선생님이 서동원 선생님이라고 테마가 있는 음악 진행하시는데 한양대 출신이세요, 교직원. 한양대 학부 출신에 한양대 교직원으로 정년 퇴임하신 분이신데 같이 차 마시자 그래서 그 분수대 앞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심사위원으로 나오셨던 여자분인데 가수 중에 이영현 교수님 아니에요?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빅마마. 빅마마 말고 또 있으시던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분도 꽤 유명하신 분인데 영지 교수님. 예, 맞아요. 지나가는데 서동호 교수님 저기 선생님한테 막 아는 척 하셔가지고 저는 눈만 땡글하게 영지가 아는 척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교수님들이 이영은 선생님도 계시고 영지 교수님도 계시고 실력파들이 계시네요. 많이 계셔요. 그래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예대랑의 경쟁은 어떠신가요? 이거 첨예하게 안산에서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워낙 역사가 이제 깊은 역사를 자랑하고 사실 한국에 생긴 첫 번째 실용음악과가 서울예대니까. 근데 뭐 좋죠. 다 좋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박사과정을 거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동창의 기분으로 오디션을 볼 때 누가 한양대 실용음악과 출신이다 그러면 그래 응원해야지. 약간 이렇게 기울었다가 또 서울예대 학생들이 무슨 행사에서 노래 부르는 거 듣으면 역시 서울예대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 안산이 이 재능 있는 과가 이 예체능 그리고 연애 이런 관련 있는 학과가 2개나 있잖아요. 맞아요. 대학이.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별로 안산에서 크게 막 활동하시는 걸 보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안산에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재작년쯤에 저기 안산 와 스타디움에서 그 인디 뮤직 페스티벌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매년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그때 안산이어서 그때 저희 한양대랑 예대 이런 안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대학생 버스킹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 문화광장에 가면 재즈 바가 있어요. 라이브 재즈 바. 레이백. 제가 호명을 하기가 어려워서 저 가끔 금요일마다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 이게 젊은 친구들 힘내라 하는 기분으로 이제 저희 국장님하고 저희 가서 와인도 마시고 이제 사장님이 그걸 잘 하시잖아요. 감바스를 맛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감바스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이제 막 이렇게 보컬들 2시간 공연을 보고 있는데 맨날 걱정해요. 저는 부모의 입장으로 이렇게 가수가 많은데 재즈들은 또 이거 유명한 케이팝도 아니고 이거 되게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그 음악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혼자 그런 걱정해요. 앉아서. 그래서 안산에서 좀 공연장이 이런 특정한 거기는 거의 사장님의 희생으로 유지되잖아요. 맞아요. 무슨 NGO도 아니고 재즈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좀 안산의 공연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예대나 뭐 한양대 출신의 가수들이 좀 이렇게 지역 안에서 좀 빛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좀 그런 게 어렵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다 그냥
서울로 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그래도 지역 안의 대학인데 또 다니는 동안은 좀 지역에서 좀 빛날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죠. 네, 저희 단원 FM 노력하겠습니다. 네, 판을 깔아보도록 노력하도록 오, 좋아요. 예,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50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저희가 1시간 방송인데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죠. 네, 금방 가죠. 1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별로였어요? 너무 재밌어요. 영혼 없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긴장했다가 네. 약간 풀리니까 말을 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에요. 말은 항상 제가 많이 합니다. 혼나요, 국장님한테. 말 좀 줄이라고. 네. 어쨌든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우리가 꿈꾸는 미래, 그리고 나의 미래 한번 짧게 한번 그래도 돌아가면서 얘기해볼까요? 미래요. 네. 먼 미래 말고 저 먼 미래 말고 코앞의 미래. 그래도 오늘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훌륭하신 분과 라디오를 진행하시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이가 든다고 좋은 사람이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오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보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일도 자기 일처럼 공감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은 세상이면 좋겠어요. 예. 요새 그걸 좀 많이 느낍니다. 예. 네. 저는 아직 미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힘들지만 네. 좀 더 화이팅하게 네. 살아보자. 네. 아이고, 제가 20대들에게 그 미안한 어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고, 그리고 또 민주화를 이렇게 했던 386 세대다 보니까, 세상을 좋게 만든다고 많이 노력했지만, 또 여전히,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만든 또 세대이기도 해서 미안한 마음이 되게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성장할 때만 해도 경제가 성장일로다 보니까 희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졸업하면 취업하겠지, 뭐 이런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대이기도 하고, 또 대학생이 지금보다 많지 않던 시대여서 좀 특권을 누리던 시대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같이 공부해도 이 또 대학의 서열화와 유계 때문에 또 어디 가면 그렇게 또 지금도 저희가 대학을 이름을 밝히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또 제가 다 아는 다른 세상에서는 용납이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어디 출신 대학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평등하게 이야기할 수 없냐. 그러니까 너가 몇 학번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게 위계가 생긴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로 취업한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좀 조심해야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쉽게 대학생임을 어디 가나 이야기한다는 건 대학생에게 특히 또 기대하는 사회적인 또 요구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대학생이어서 특별히 대우받는 점도 없잖아. 있는 세상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싶으면 학문에 매진하는 거고 누가 노래를 더 잘하고 싶으면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면 좋지만 경쟁사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미워하게도 막 되는 것 같고 내가 떨어지면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여러 풍파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해서 또 세상을 빨리 하직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타인을 공감하고 기다려주고 배려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세상에 맞습니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사회보다 서로를 참고 견뎌내주는 관계가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라디오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주신 말씀이 다
고마운 말씀인 것 같아요. 20대 맨날 MZ세대 사람들이 뭐 버릇없네, 생각 없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20대들은 다 자기 주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을 좀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예. 단원 FM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가시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원 FM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녕히 계세요 하고 얘기할까요? 각자 이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DJ 하면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네, DJ 임재혁이었습니다. 네, DJ 남가영이었습니다. DJ 박서은이었습니다. 네. 조만간 곧 라디오에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청취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88.7MHz 단원 FM이 특히 이주의 안산으로 정해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10시 잊지 말고 제 프로 들어주시고요. 또 앞으로 환영인 라디오도 열심히 청취해 주시면 또 오늘 나오신 좋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노래입니다.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들으면서 이만 헤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 네, 안녕히 가세요. 별 하나 있고 하나 있는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사랑해란 말이 머뭇거리여도 거짓은 없었어.